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백꽃 강의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쌤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이건 처음부터 설명하는 게 아닌 복습용 강의예요, 여러분. 복습용이니까, 막 아주 세세한 부분은 조금 금방금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쌤이 필기해준 거 있잖아. 필기 옮겨 적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찍는 쌤의 지금 체온 38.3도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뜨겁다는 거, 그리고 목이 지금 말이 아니고, 사실 목이 아픈 건 상관없거든요? 참고 하면 되니까. 지금 이놈의 딸꾹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거 전에 올린 엄마 영상도, 아니, 엄마 영상이래. 엄마 걱정도 딸꾹질이 되게 섞여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딸꾹질이 안 멈춰 얘들아. 미안해. 근데 쌤이 따로 찍을 시간이 없어. 그냥 찍을게. 미안해. 미리 미안해. 그래서 영상 중에 들리는 꺽 소리는 이제 트림이 절대 아니고 딸꾹질이라는 거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동백꽃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학습 목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 학습 목표잖아, 그치? 그럼 학교생들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서술자에 주목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엄마 걱정에서는 화자라고 했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소설에서는 뭘 한다? 서술자라는 거예요, 서술자. 이제 우리가 그냥 딱 약속하고자. 시에서는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 이거 우리 바꿔 쓴다, 안 쓴다? 바꿔 안 써요. 그냥 시는 화자야. 소는 서술자야. 이거 알고 가고. 우리가 아까 시의 3요소를 이제 운율 심상 주제라고 했어요. 소설도 이런 3요소가 있거든요. 소설의 3요소는 뭐냐면 주제 구성 문제예요. 주제 구성 문제. 근데 여러분이 보통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 배거든요. 어, 그러면 쌤 주제 구성 문제는 3요소 아닌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잘 봐봐 말을.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제야. 근데 그 안에서 구성 중에서 구성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뭐인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 안 나오겠지만 소설의 3요소는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근데 틀리게 되는 거야. 틀리게 되는 거야. 우리가 소설의 구성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인 거예요. 조금 주의하시고. 소설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고1 때 이제 서사갈래 배울 때도 나오고 그리고 중2 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소설의 특성을 말하는 단계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쓰시고 학교에서 다뤘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허구성이라고 정해서 허구성은 약간 있음직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라는 구라인데 이제 약간 그냥 구라. 그냥 구라다가 뭐야? 허구성이란 거야? 이게 진짜 얘기 아니란 거야? 근데 진실성은 뭐냐면, 이 말에서 많이 헷갈려. 그래서, 쌤, 허구성이랑 진실성이랑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실성이란 건,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진실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동백꽃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점순이 같은 여자는 뭐 걸러야겠다 이런 교훈 얻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게 진실된 교훈이라 해서 우리 소설의 진실성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술성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게 문학 예술이다. 서술성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된다?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이런 거 우리 서사성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전개된다, 뭐 갈등을 통해 전개된다. 이런 거 우리 서사성이라고. 네, 산문성이란 건 우리가 막 엄마 걱정 같은 시 할 때는 운율이 느껴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산문성,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율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 긴 글이라는 거를 우리는 산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이 산문성. 그래, 하나만 더 추가할게, 얘들아. 개연성이라고 말하는데, 개연성. 개연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있음직한 이야기란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지 않고 이제 약간 있음직하다, 익숙한 이야기란 걸 우리 뭐라 한다? 이제 개연성이란다. 그래서 소설의 특성 이렇게 6가지 써놨는데 사실 예술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딸꾹질. 그래서
나머지 6개는 아니, 나머지 6개는, 진우아, 정신 차려. 예술성은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5개가 중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기억해 주면 감사드리겠고, 우리가 서술자를 배울 건데, 서술자를 배우기 위해선 이 소설의 시점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쌤이 그 동백꽃 핵심 정리, 그리고 그 어휘 파일, 거기에 아마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자세히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봐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쓸게요. 이제 우리가 일단 서술자라는 게 뭐라고?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 뭐라 한다? 서술자라고 한다. 아, 작품 속에서가 아니라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 뭐라 한다? 서술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서술자를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인칭과 3인칭. 1인칭은 뭐야? 영어에서 배우잖아. 1인칭은 나잖아, 나. 그치? 그럼 1인칭 서술자라는 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어, 밖에 있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걸 우리는 1인칭이라 해요. 네, 작품 속에 있다는 거는 등장인물이란 거죠. 그쵸? 작품 속 등장인물인 이제 나가 서술자인 게 1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 지문을 딱 볼 때, 나라는 말이 나와. 나. 그럼 몇 인칭이라고? 1인칭인 거야. 근데 1인칭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누게 돼요.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은 나가 뭐인 거야, 나? 나가 이제 중심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도 하죠.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1인칭 주인공이야. 자, 그럼 여러분 동백꽃 이 소설 동백꽃은 어떤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내가 남주였죠, 그쵸?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동백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리 말하자면 여러분도 이 소설 읽어봤을 테지만 이 나가 성격이 어때요? 나가 되게 바보 같고 약간 순진하고 뭐 순박하고 어리숙하고 어설하고 눈치가 없고 무뚝뚝하고 뭐 사랑에 눈치 못했고 막 이런 말 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뭐 순진하고 순진하다 약간 그냥 어수룩하다고 할게. 어수룩하다. 야, 어색하고 뭐 순박한 서술자를 이 동백꽃에선 내세웠잖아. 그치? 나가 되게 어색하고 바보 같아. 그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서술자를 내세운 걸까? 이 김윤정 작가는?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읽으면서, 좀 더 재밌겠죠. 나가 되게 똑똑하면 막 점수 마음을 다 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약간 작품의 해학성이 떨어질 거야. 약간 재미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나가 이제 점순이 마음을 모른 채 약간 우스꽝스럽게 행동해야 우리가 좀 재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보 같은 서술자를 내세운 이유는 뭐라고? 해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학성. 해학성은 뭐야? 웃긴 거. 그래서 해학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바보 같은 서술자를 내세웠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바보 같다며. 그러니까 점순이의 마음을 나는 알아볼라? 난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순이 마음은 누가 상상해야 돼? 우리 독자가 상상해야 돼요. 점순이 마음을 상상하게 한다. 상상하게 함. 이렇게 많이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많이 말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 좀 더 말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나의 심리는 잘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당연히 잘 드러나죠. 나의 심리는 잘 드러나. 근데 문제가 뭐야? 인물은 다른 인물의 어떤 그거는 나가 잘 알아? 아니야, 나가 다른 시점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심리 정도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인칭 주인공에서는 나가 본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체 건을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기가 어려움,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1인칭 주인공, 그리고 동백꽃의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는 뭐야? 나가 중심 인물이 아니라 이 주변 인물인 거예요, 주변 인물. 그러니까 이제 중심 인물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동백꽃 핵심 정리 그 파일에 보내주죠. 그 뭐 이제 점순이와 뭐
남자애를 관찰하는 어떤 아줌마, 그걸로 관찰자를 바꿨을 때 그 효과까지 아마 정리해 뒀을 거야. 그래서 우리 1인칭 관찰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인 주인공보다 이제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주관적이란 뭐냐면 쌤은 이제 이 나이 먹고도 이제 거울 볼 때면 나 좀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이건 나이 완전히 주관적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 관찰자잖아. 여러분 나를 관찰했을 때 쌤 잘생겼다 생각해요? 안 하잖아, 그치? 그게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야, 조금 더 객관적이다, 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인위적 주인공에서는 이런 중심인물의 심리,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났다면 우리 1인칭 관찰자에서는 이런 남주의 심리를 잘 알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1인칭 관찰자로 바꿨을 때는 이제 보다 해학성이 좀 떨어져요. 해학성이 떨어진다. 이거 약간 동백꽃이 한정돼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작품의 해학적인 이유가 뭐야? 나, 나가 이렇게 어슬퍼 순박하고 점순의 심리를 잘 모르니까 이제 웃긴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관찰자로 바뀌었을 때는 관찰자가 이제 누구라도 이 소설 속이 남주보다는 똑똑하거든요. 남자애보다는. 그러니까 해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3인칭 시점 보면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어, 밖에 있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소설자가 작품 밖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아니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아니고 이 작품 밖에서 이제 관찰하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하거나 그런 거를 우린 3인칭 서술자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작품 그 지문 속에서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 나라는 말이 안 나오면 3인칭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3인칭에는 이제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있죠. 자, 3인칭 관찰자 시점 뭐야? 말 그대로 관찰만 하는 거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인칭 관찰자가 가장 객관적인 시점입니다. 객관적. 네, 객관적이다. 야, 객관적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말 할 수 있냐면, 그래, 3인칭 관찰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쌤을 관찰한다고 해봐. 그럼 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인물들의 이제 심리나 어떤 정서 알아볼라? 몰라요. 모름. 이게 3인칭 관찰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 전지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는 작가의 시점에서 서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등장인물의 심리나 어떤 정서를 잘 알아볼라? 잘 알아요. 당연히 다 알아요. 다 설명해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정석을 다 설명해주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해? 이런 등장인물의 심리를 상상을 못해, 상상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독자의 상상력이 이제 제한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상상력이 제한된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뭐 관찰자 아니면 뭐 이런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어수룩하다면 그치? 그러니까 점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게 했죠. 그쵸? 근데 이게 전지적 작가로 올 때는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럼 3인칭 관찰자냐 아니면 전지적 작가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얘들아? 왜 어떻게 판단해? 만약에 이제 3인칭,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안 드러나면 3인칭이죠. 근데 이게 등장인물 심리도 말하네. 등장인물의 어떤 감정인지도 말하네. 그러면 관찰자인 거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말하고 있어. 예를 들어, 뭐 점순이는 부끄러워했다. 그러면 이건 뭐인 거야? 전지적 작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따져봐야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서술자를 파악하는 거는 가장 중요해요. 왜? 학습 목표니까, 그치? 학습 목표니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여도 되게 어렵거든요, 문제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 서술자, 그 핵심 정리 파일 준 거, 그거 잘 보시고, 거기 지문까지 넣어놨죠, 그쵸?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서술자에 대해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평가 문제집에서도 이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1인칭 주인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겠죠. 그쵸? 왜? 왜 직접 드러난다는 건 뭐야?
내가 그냥 내 심리를 말한다는 거야? 내가 내 심리를 말하는데 막 돌려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심리가 직접 드러나. 그다음에 주변 인물의 심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나는 주변 인물들에 있어서는 관찰자니까, 그치? 근데 서술자가 관찰자인 경우에는 이제 나는 주변 인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이 드러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이렇게 예문 나와 있잖아요, 그치? 이 예문 조금 봐주세요, 얘들아. 이거 가끔 나오더라고. 근데 서술자가 관찰자인 경우,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인 경우에는 내가 가장 객관적이다.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이 어떻다? 이제 많이 요구된다. 왜? 등본자의문의 정서 이런 게 없이 그냥 딱딱딱 팩트만 전달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팩트 속에 어떤 게 어떤 감정, 어떤 행동의 이유가 숨겨졌을지 우리는 상상해야 되잖아. 그치? 3인칭 관찰자의 경우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요구된다. 근데 반면 전지적 작가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어떻다? 많이 제한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설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면 소설의 구성 단계 이제 5단계로 나뉜다 했죠. 소설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그래서 각각이 어떤 단계인지 살짝까지 설명드렸어요. 발단은 이제 갈등의 실마리, 그러니까 갈등이 약간 볼락말락. 전개는 그냥 갈등이 전개되기 시작되는 거야. 위기는 갈등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절정 갈등이 최고죠. 왜 동백꽃에서 갈등 최고적인 부분 어디였어? 내가 점순이 닭을 때려 죽였을 때, 마지막에 동백꽃에 나뒹굴면서 이제 결말 갈등이 해소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디가 발단이고 어디가 전개고 이거 물어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조금 찾아봅시다. 딸꾹질 미치겠어. 찾아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소설로 가볼게요. 자, 동백꽃.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갈래 현대소설을 읽던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동백꽃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배경부터 좀 중요합니다. 자, 배경 보면 시간 1930년대 일제강점기 봄이다. 근데 이게 시간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 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아픔이 잘 드러난다 이런 말도 들려. 틀려요, 여러분. 주제 뭐야? 농촌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사랑 소설이야. 막 일제강점기의 아픔이나 아니면 뭐 계층 간의 대립이나 막 이런 건 얘들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 소설 어떤 소설이라고? 그냥 사랑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그냥 봄이란 계절은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점순이가 그전까지는 나랑 그냥 본체만 지냈잖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찝쩍대기 시작해. 왜? 봄이니까. 봄은 어떤 계절이니까? 사랑의 계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점순의 행동은 계절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면 맞아 틀려. 맞아요, 여러분. 봄은 어떤 계절이다? 사랑의 계절이다. 네, 공간적 배경을 보면 이제 강원도 농촌 마을이에요, 여러분.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방언이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동백꽃도 이제 생각나는 꽃이 방언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농촌. 그래, 농촌 하면 어떤 말을 쓰죠? 향토적, 약간 시골 느낌이 나는 뜻이에요, 향토적. 토속적, 약간 그 지역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가 뭐 감자 같은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특징 중요하죠. 특징 1번. 진짜 이거 틀리면 죽어요. 자, 어리숙하고 순박한, 뭐, 어수룩하고, 아니, 뭐, 다른 말, 그냥 바보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어쨌든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뭘 높였다? 해학성을 높였다. 이 말 무조건 알아야 되고, 네,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되게 약간 구수한 말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 구수한 말들이 조금 어렵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쌤이 동백꽃 어휘 파일 그냥 준 거 아니죠? 심심해서 준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거 외우셔야 돼, 얘들아. 외워, 외워. 그다음에 우리 3번 보면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수행적 구성을 취한다. 역수행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가지 않고 약간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과거, 현재입니다. 가끔 문제 더럽게 나오면 과거, 현재, 과거 이래놓고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잘 읽자.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수행적 구성이다. 또는 뭐 이체적 구성이라고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역수행적 구성이면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냐. 이게 사건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쏟아놓은 학습 포인트에 쌤이 좀 정리해놨죠? 그래서 구성상의 특징부터 보면은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의 특징은 약간 독자가 좀 궁금하게
그래서 어떤 점에서 궁금하게 한다 하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뭐라 뭐라 말하다가 점순이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흘 전 감자 사건만 해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뭐가 궁금해? 나흘 전 감자 사건이 궁금하죠. 네,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를 만약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외운 게 아니죠? 우리 동백꽃을 여러분이 읽어봤다면,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어우, 목. 자, 파이팅! 자, 어쨌든. 자, 처음에 일단 모든 갈등의 시작이 뭐였어? 감자 거절한 거였지, 그치? 그 다음에 감자 거절하고 점순이가 마음이 상했잖아. 그러니까 점순이가 내 암탉 어떻게 때렸지.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려서 스탑끼리 데려가고 뭐 했어요. 닭싸움 붙이죠, 그치? 근데 내가 닭싸움에서 하도 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고추장 먹었지, 그치? 여기까지가 과거 시점이라 했고 과거 시점.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먹어도 효과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나서 점순이라고 어떻게 때려 죽였어요. 여기가 절정 부분이라 했고. 그 다음에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해하고 동백꽃 속에 파묻히죠. 그쵸? 근데 이 순서, 야, 사건 순서 틀리면 죽어요, 얘들아.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우리 학습 포인트 다 정리하고 갑시다. 야, 서술자의 위치와 역할. 이거는 뭐 아까도 말했는데, 제 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 작품 속에 있어요. 작품 속 위치를 묻는다는 건 작품 속에 있냐, 밖에 있냐, 그걸 묻는 거야, 얘들아. 실제 위치는 작품 속에 있어. 역할은 뭐야? 주인공이다,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험이라고 이거? 1층 주인공이시죠? 근데 인물의 대조적 성격이래요. 나와 점순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나의 성격은 뭐 어스럽고 순박 순수 무뚝뚝 소극적 사랑에 눈치 못했다 뭐 눈치가 없다 막 이런 말 쓰지 고 대충 바보 같은 걸 다 집어넣으면 나라고 있어요. 근데 점순이 어때요? 되게 영악하고 당돌하고 넉살 좋고 적극적이고 뭐 천연덕스럽고 집요하고 약간 기가 센 느낌을 다 집어넣으면 누가 된다 했어? 점순이가 된다 했어요. 나와 점순이 성격이 뭐를 이룬다고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나와 점순이 성격을 이렇게 대주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 얘들아? 나도 만약에 점순이처럼 되게 집요한 성격으로 만들었어 봐. 그럼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안 되잖아. 그치? 그건 그냥 스릴러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와 점순이를 이렇게 대주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작품이 재밌으라고 좀 웃기라고 해서 우리가 뭘 높인다? 이것도 역시 해학성을 높이는 요소예요, 여러분. 왜 학습을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소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쵸? 우리가 여기 이 소설에서 중요 소재라면 이제 감자와 닭성과 이제 동백꽃이 있어요. 자, 감자 같은 경우에 일단 뭐라고? 모든 갈등이 뭐야? 원인이에요. 모든 갈등의 시작이 뭐였어? 감자였어. 그다음에 감자를 점순이가 왜 줬어? 당연히 나 좋아하니까 점순이의 모 표시다, 애정 표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자란 거 감자라면 어디가 떠올라, 여러분? 강원도 떠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향토적 약간 시골 냄새. 물론 강원도가 시골이란 뜻은 아니지만 여기는 강원도 농촌마을이니까 그래서 감자하면 이제 향토적 약간 시골 냄새 난다. 토속적 약간 강원도 지역만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닭싸움 점순이가 이제 빡쳐서 닭싸움 붙인 거잖아. 그 갈등을 이거는 어떻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시키겠지, 당연히. 근데 사실 닭싸움이 모이기도 했어? 갈등 해소의 계기이기도 했어. 왜? 내가 닭싸움 때문에 빡쳐서 내가 점수이닥을 죽이잖아. 그걸 계기로 화해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닭싸움이란 게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점순이 이중적 감정 혹은 뭐 반어적 감정이라고도 설명드렸죠. 반어적 감정. 자, 이중적 감정이란 건 뭐야? 점순이가 이제 닭싸움을 시키잖아. 그치? 닭싸움을 시키는데 이걸 왜 시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감자 거절에 대한 복수 분풀이 하려고. 그쵸? 근데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유도 있어. 나에게 관심 끌라고. 그래서 쌤이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가 초등 때는 막 좋아하는 여자 일부러 막 괴롭히기도 하잖아. 그런 거랑 점순이랑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점순이 어떤 이중적 감정을 보여준다. 나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약간 밉기도 해. 내 감자를 거절했으니까. 그런 이중적 감정 또는 반어적 감정의 이유는 내가 어쨌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데 점순이는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잖아.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어적 감정 이렇게도 말했고, 자,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해를 상징해요. 화해. 그래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뭐 말 그대로 화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백꽃이란 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낭만적, 서정적, 향토적, 토속적 약간 사랑의 분위기 또는 그 약간 시골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말했었고 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언제? 봄. 그래서 뭐 이게 진짜 동백꽃이 아니는 건 여러 번 말했죠, 여러분. 진짜 동백꽃은 겨울에 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강나무 꽃의 방언이라 했죠. 생강나무 꽃. 그래서 노란 동백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학습 포인트, 야, 이것만 봐도 진짜 쉬운 학교 시험은 다 맞는다. 근데 이제 이 수업을 가장 많이 들을 이제 장자성은 쉽지 않다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우리가 가문단 보면 발진하는 거고요. 우리 필기한 부분만 쭈르륵 가면서 볼 거예요. 자, 오늘도 또 우리 수학이 막 쪼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옛날에도 점수 내 닭이 이제 내 닭을 괴롭힌 적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고, 푸드득 푸드득. 자, 이런 거 우리 음성 상징으로 하죠.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을 많이 물어. 음성 상징을 사용해서 생동감을 높였다 하면 맞아 틀려?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내 스탁과 나의 스탁을 이제 그 외양을 좀 비교 대조하는데 나의 닭은 되게 조그맣죠, 그쵸? 근데 점유상은 크고 세.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 아,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좀 짐작하게 할 수 있어. 약간 아, 신분 차이가 나는구나. 혹은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못생긴 나의 닭은 이제 계속 당하기만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들도 쪼여.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다는 건 전에도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점순이가 전에도 괴롭혔구나 이런 걸 짐작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집 닭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 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달려들어 점순이의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근데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하죠. 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걸 설명드렸을 거야. 자, 우리 옛날에는 지주는 땅의 주인이죠. 근데 지주는 이 소설에서 안 나와. 지주가 있는데 옛날 지주는 약간 땅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들을 다 관리할 수 있어 없어? 다 관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름한테 시켜서 마름이 이제 약간 중간 관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름한테 시켜서 땅을 관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마름이 이제 소장농한테 야, 이 땅 빌려서 너 농사 지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름의 딸이 점수고 소장농의 아들이 나예요. 그럼 나의 집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지주는 볼 일도 없어. 우리가 마름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이런 신분 차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옆에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OX, X. 여러분 이 소설 주제 뭐라고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순박한 사랑, 풋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약간 어른스러운 말 이거 다 안 된다고 했고요. 자, 이번에도 점심가 쌀을 붙여냈을 것이다. 고놈의 계제가 요새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는거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해악성을 높인 요소가 뭐라고? 나는 바보 같아서 점순의 의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눈치가 없는 모습이 해악성을 높인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보면 아, 여러분 여기까지 발단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현재 부분 짧게 나온 거 있죠? 여기가 발탄이에요, 발탄. 자, 그리고 과거, 나흘 전 감자 쪼개부터 이제 전개가 시작되는 거야. 이거 말하는 이유는 가끔 시험 문제 나와서. 그래서 앞에 현재 나온 부분이 이제 발단이었고, 이제부터 전개가 시작돼요, 감자 쪼가. 자, 나흘 전 감자 쪼가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힘을 짐작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점순이가 나한테 계속 말을 건데, 어떻게 말을 거냐면, 얘, 너 혼자만 이러니? 막 이런 식으로 한대. 그래서 여러분, 점순이가 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우리는 다 연애 박사니까. 어떻게, 점순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당연히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눈치가 없고, 사랑에 눈두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알아볼라? 나는 모른다 했죠. 그쵸? 그래서 나는, 점순이 나한테 관심 있어 하지만, 나는 이 행동이 어떤 거야? 나는 귀찮아요. 나는 이 귀찮은, 이런 점순이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귀찮아. 그래서 나의 말을 보면은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낸 터이지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대. 자, 근데 이게 뭐와 연관이 있다 했지? 이제 봄이랑 계절과 연관이 있다 했죠. 봄은 어떤 계절?
사랑 기절이니까 점순이가 갑자기 약간 사랑이 눈 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딸꾹질이 점점 심해져. 물 좀 마실게 얘들아. 자, 계속 보면 그래서 어떤 점순이가 이게 찝적대요. 근데 이제 난 눈치가 없어서 별로 웃을 건 없는데 날씨가 풀렸네 이놈의 계제가 미쳤나 하고 의심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계속 보면 이제 점순이가 이 치마 속에서 굵은 감자 세 개를 꺼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할금할금 돌아다보니 주변을 돌아다보니 행주 치마 속으로 그러니까 이 넓은 치마 속에 이제 감자를 숨겨왔던 거야. 그러면 점순이 이 감자를 어떻게 주고 싶은 거야? 몰래 주고 싶은 거야. 몰래 주고 싶은. 근데 몰래 가져온 이제 감자 세 개를 가져온 거야. 여러분 아까 소재임이 정리했죠? 그래, 굵은 감자라는 게 일단 점순이가 감자 나한테 왜 줘? 좋아하니까 그죠? 점순에 애정 표시가 있고 근데 이 감자를 내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갈등의 원인. 근데 감자면 어디 떠오른다고? 강원도. 그래서 향토적 토속적 이런 분위기 형성한다. 근데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서 이제 나를 꼬시려고 감자 주는 것까진 좋아. 근데 어떻게 말해? 네 집엔 이거 없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분의 썸남 썸녀가 치킨을 준다면 당연히 고맙겠지, 그치? 근데 치킨 주면서 야, 너네 집은 이런 거 자주 못 먹지?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거는 맞짱 뜨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점순이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버렸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말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한 건 맞아? 근데 점순이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이런 말 한 거야? 그건 아니라 했죠. 그쵸? 그래서 쌤이 어려운 말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달라. 표면적 의미는 그냥 싸우자는 거야. 맞짱 뜨자는 거야. 근데 내면적 의미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점순이가 얘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애가 서툴러서 얘도 연애 같은 게 서툴러서 막 이렇게 말한 거겠죠? 뭐 그러고 하는 말이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런 말 통해서 이제 뭐 봄 이런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고 또 점순이가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나는 이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거절할 거야. 근데 거절한 뒤를 보면은 점순이가 이번에는 점순이가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점순이가 마음을 상한 부분을 보면은 뭐야 아이패드 터치가 이상하네. 아이 됐나? 자, 어쨌든 점순이가 이제 거절당하고 점순이 마음이 상하죠. 그쵸? 점순이 반응을 보면은 뭐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화나고 이제 부끄럽고 되게 민망하다는 걸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점순의 심리 여기 정리해놨는데 이제 부끄럽고 민망하고 화가 난다. 뭐 다 오케이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나오는 오답 순지로 답답하다. 답답하다라면 맞아 틀려? 답답하다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다는 건 이제 나가 점순이 마음을 몰라줘도 답답하단 건데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화난 거야, 얘들아. 부끄럽고 민망하고 화나는 거야. 답답하단 아니야. 그래서 여기선 점순이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 간접 제시한다? 간접 제시. 왜? 나는 점순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정확히 알아볼라? 몰라. 그냥 점순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있는 거잖아. 묘사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점순이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간접 제시라고 한다. 학교에 따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자, 그래서 점순이 평소 성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결혼해야지? 라고 물어보면 염려 마세요. 가정에 어른이 가려고.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넉살이 좋고, 되게 천연덕스럽고, 되게 약간 뭔가, 약간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야, 점순이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움 타니까 나도 이제 조금 당황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나가 이제 마음이 상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내 집엔 이거 없지 이 말 때문에 상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잖아도 지인은 마름이래요. 근데 이 마름이란 단어가 지금은 당연히 안 쓰잖아. 이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주의를 시켜줬대. 어쩐 주의 시켜줬대? 점순이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라. 17살이나 된 애들이 붙어 다니면 소문난다. 그래서 여러분도 막 여자애랑 남자애랑 붙어 다니면 야 니네 사귀지? 막 이렇게 놀릴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붙어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신분 차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점순내가 이제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 소장농의 아들과 이제 뭐 올려 다니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러면 우리 집은 쫓겨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붙어 다니지 마라.
라고 한 것도 어머니였다.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까닭없이 점순이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대. 나는 눈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 갈등은, 아니, 이 소설에서 갈등은 이제 외적 갈등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적 갈등은 내가 속으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야. 고민하는 거야. 혼자 고민하는 거야. 이수는 내적 갈등이 아니에요. 무슨 갈등? 무조건 외적 갈등. 나와 점순이 외적 갈등. 그래서 점순이가 나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 내 암탉을 때렸어.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자, 그래서 점순이 준수이가 이런 이유 설명드렸어요. 아까도. 첫 번째로, 일단, 내가 감정을 거절당했잖아. 그치? 그럼 화나지. 복수해야지. 그럼 분풀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의도도 있다고? 내 관심을 끌고 싶어.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애를 일부러 더 괴롭히는 것처럼 초딩들이 그래서 관심을 끌고 싶어. 점순의 어떤 이중적 감정 혹은 반어적 행동, 반어적 감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순이가 내 닭을 때리고 있어. 그래 내가 현장 검거한 거죠. 야, 이놈의 계집애야, 남의 닭 알 못 나오려 그러네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자, 왜 놀라는 기색이 없어? 우리가 몰래 못된 짓을 하면 들키면 화들짝 놀라잖아. 그치? 근데 얘는 놀라는 기색이 없대. 왜? 아, 나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서 애초에 나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서 놀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점순이가 나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걸 알아볼라? 이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의도한 행동이란 건 여기 봐봐. 너 보라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으면 확실하다. 이 말을 통해서 점순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뭘 모르는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계속 보면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 이것도 나의 소극적 행동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신분 차이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이게 주된 이유는 맞아.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아, 약간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좀 그렇다. 남자가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을 나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도 가능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초딩 때도 몰라도 막 17 됐다면 얘네들이 17 됐는데 남자랑 여자애랑 막 서로 죽방 때리면서 싸우면 당연히 남자 쪽이 조금 못나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순이한테 뭐라 하니까 점순이가 내 닭을 던지면서 에이 더럽다 더럽다. 그래서 점순이 당돌하다. 이거는 근데 당돌하다라는 말보다는 뭐 되게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되겠죠. 순수한 사랑이니까 점순이 당돌하다. 그래서 내 닭이 이렇게 다쳤다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점순이가 또 말을 한대. 나의 등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은 이제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욕하진 않잖아. 그치? 우리 뒤에서 막 새끼 새끼, 막 씨발 씨발 이렇게 거려도 이제 어른들 앞에 대놓고 욕하진 않지. 왜? 혼나니까 어른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점순이도 나에게만 들을 때 말 때 하는 게 어른들이 못 들으라고. 여기서 점순이의 영악한 성격을 알 수 있죠. 영악하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라 하냐면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네병신이지? 그만둬 주면 얘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그래 비속어 그리고 여기서는 사투리도 함께 볼게요. 이런 비속어와 사투리의 사용 효과는 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여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폭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조폭끼리 싸우는 장면이라 해봐? 근데 만약에 야, 이 바보 멍청이 말미잘아 하면서 아이 바보 너 미워 너 쩔로 가 나쁜 놈아 이러면 여러분 몰입이 돼 안 돼? 몰입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몰입이 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으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몰입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현장감 사실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근데 비속어 혹은 이런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현장감 사실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비속어 갑자기 교과서에 병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러분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높여준다? 해학성을 높여준다. 해학성. 방언도 역시 해학성을 높여줘요. 구수하서 뭐 재밌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향토적,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비속어, 방언 둘 다. 우리가 사실 비속어가 약간 조금 도시 느낌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시골 향토적, 뭐 방언은 당연히 그런 거고 향토적,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순이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근데 점순이의 취미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닭을 때린 것뿐만 아니래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기는 닭과 내 닭을 이제 닭싸움을 붙여놓죠. 닭싸움의 소재 기능도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 갈등을 뭐 한다? 심화시킨다. 근데 동시에 뭐의 계기라고도 했어요? 갈등 해소의 계기. 내가 닭싸움 때문에 빡쳐서 점순이 닭을 죽이고 결국 화해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갈등 해소의 계기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점순이 이중적 감정.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선 다 점순이의 이중적 감정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가 내 닭과 쌈을 붙여놓고 어떤 때는 우리 스탁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먹이로 꼬셔서 쌈을 붙인대요. 이제 여기서 점순이 집요한 성격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점순이 무서워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전개 부분이었습니다. 점수니까 나의 암탉을 때린 것까지 전개, 발단 앞에 그 조금 천 부분, 거기에 발단. 네, 여기까지 전개였고, 이제 닭싸움부터 본격적으로 위기가 돼요. 고추장 먹이는 것부터 위기가 돼. 그래서 나는 다른 배체의 꾀를 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을 주워들었대죠. 이제 고추장을 먹이면 이제 닭이 쌈닭이 힘이 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겠어요? 아니야, 당연히 근거가 없어. 근데 나는 이 말을 믿어 안 믿어? 나는 이 말을 믿어요. 왜? 나는 순진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해악성이 드러난다. 어느 순간부터 딸꾹질을 멈췄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고추장을 먹였어. 그리고 다시 쌈을 붙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팔뚝전에 발톱을 누는 합이고 내려면 면들을 쪼았대요. 자, 여러분 그럼 이거는 고추장 덕분에 내 닭이 한 번 공격한 거야? 아니죠. 이거 뭐라 했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이걸 보고 아, 고추장을 먹이면 세지는구나 이렇게 믿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내가 아니, 나의 닭이 공격한 거는 그냥 우연이란 거. 네, 여기서 관련된 속담으로, 뭐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니면 황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뭐 이런 속담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연이었으니까 점순이 닭이 다시 내 닭을 좁혀져,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번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왜? 약 올리려고. 약 올리려고 했던 거겠죠. 계속 보면.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스탁을 붙들어가지고 도로식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됐다. 아,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추장을 덜 먹어서 고추장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 있는 담배를 가져와서 그 파이프 담배를 가져와서 거기다 고추장을 이제 닭한테 물리고 먹여요. 그럼 고추장 아니 닭이 기별을 하죠. 그럼 닭한테 고추장을 먹이면 맛있어지는 거지 세지는 게 아니죠, 그쵸? 근데 나는 세진다고 믿어. 그래서 나의 순진한 모습이 드러나. 그럼 우리가 웃겨 안 웃겨? 웃기니까 해악성이 증가해.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써놨을 거고. 자, 그랬던 걸 하면서 우리가 고추장 사건을 끝으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현재로 들어올 때가 우리 언제다? 이제 절정이다. 점순이가 또 이제 싸움을 붙여놨어. 그래서 나는 빨리 달려가고 싶겠죠? 근데 집안일을 해야 돼. 이제 나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소나무 삭정을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그러면 이 말이 진짜 점순이를 살해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죠. 그냥 과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야, 진짜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치? 근데 진짜 죽인다는 거 아니잖아. 근데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분노를 표현하고 아, 야, 죽여버린다. 이런 웃기죠. 그쵸? 이제 해악성을 높이고 있어요. 넘어가서 자, 거지반 짙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도 조금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풀필이라는데 이제 나무필이 풀필이. 그래서 호두기 소리를 부는 이유 첫 번째, 왜? 약 올리려고 당연히. 두 번째, 뭐? 관심 끌려고. 다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락하니 깔렸다. 자, 노란 동백꽃 마지막 소지죠? 우리 정리했죠? 그쵸? 첫 번째 화해 분위기, 뭐 화해를 상징한다 해도 맞고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낭만적 선정, 향토적 토지적 분위기 형성한다. 세 번째로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다. 계절적 소재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동백꽃이 아니고 생강나무 꽃의 방언이기 때문에 봄이란 걸 우리 알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호두기를 불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쌓아놓은 게 터진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눈물이 날라해. 막 대강이가 터진 데. 그래서 내가 점수를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든.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인 줄 알았더니 시방 이거 욕 아니에요. 지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욕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대. 그래서 과거에는 점순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물론 점순이가 나한테 자꾸 말 거는 건 귀찮았지만 점순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 근데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점순이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벌을 보면은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탁을 담배 한 대로 때려 엎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닭을 죽였는데 이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야? 그게 아니야. 뒷일을 생각 하나도 안 했어, 얘는. 내가 뭔가 우리 집이 쫓겨날 거나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죽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키보드 샷건 친다고 하잖아. 샷건 칠 때 샷건을 치고 이제 키보드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내가 키보드를 부수려고 샷건을 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얘도 그냥 때렸는데 샷건 친 건데 그냥 닭이 죽어버린 거야. 키보드가 부서져 버린 거야. 근데 이 계획하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죽였을 때 나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러면? 좀 속 시원했겠죠. 그쵸? 이 처음에는. 근데 점순이가 이런 말을 해요. 뭐 이 자식아 누집닭인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죠. 속 시원한 건 짝아니고 우리가 X 됐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 뭐다? 뭐 이 자식아 누집닭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당연히 걱정, 뭐 좌절, 뭐 절망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절정이었어요, 여러분. 절정이 뭐라고? 갈등의 최고조야. 이 작품에서 갈등의 최고조 언제였어? 내가 점순이 닭을 때려 죽일 때가 최고조였어요. 마지막 마무리할게. 결말부를 보면 나는 울었다. 그러다 점수니까 앞으로 와서 자 이러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렇다냐 필필필필필필필필필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점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내 닭을 죽이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점순이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다음부터 나의 호의가 뭐였어? 감자 준 거잖아. 그치? 너 전에 내 감자 거절했지? 다음부터 너 내가 주는 거, 나의 호의 거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 말 그대로 알아주시면 돼요. 다르게 해석하지 마, 여러분이. 근데 나는 대답을 하죠. 그래, 그래, 인지는 안 그럴 테야. 근데 여러분, 나는 바보라 했지, 그치? 나는 점순의 말의 의도를 알아볼라? 나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떠났죠? 점수의 의도를 알고 대답했다, 모르고 대답했다? 나 모르고 대답했어? 그럼 왜 모르고 무턱대고 그래, 그래라고 한 거야?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모면하려고. 이런 중요합니다. 자,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이런 말에서도 점순이 어떤 애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점순이가 진짜 뭐에 걸려서 쓰러진 거야? 그게 아니라 왜? 점순이가 조금 상여자야.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좀 스킨십을 하려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사랑에 눈뜨지 못했다면, 그치? 그럼 나는 점순이가 이렇게 나를 덮친 거란 걸 알아 몰라? 나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순진한 성격 또는 나는 사랑에 아직 눈뜨지 못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빛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자, 여러분 노란 이거 시각적 심상이죠? 향긋한 알싸한 뭐 후각 그래서 우리가 시각 후학적 심사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고 또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이 말에서 여기 왜 안 써 있니?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해서 우리 어떤 말 할 수 있어? 나가 내 사랑에 눈 떴구나. 자, 봐봐, 얘들아. 나가 아직까지도 사랑에 눈뜨지 못하고 점순이랑 이렇게 스킨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뭐 정신이 아찔할 이유도 없어. 왜? 그냥 무거운 짐덩어리잖아. 근데 이제 점순이 약간 여자로 생각하니까 약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약간 정신이 좀 아찔해지는 거죠, 그쵸? 나가 사랑에 눈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너 말봐라. 그래, 조금 이따 요아래 점순 인연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갔어? 점순이 어머니가 화난 채로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화난 이유 가끔 물어보거든요. 어머니가 화나는 이유는 나와 점순이를 봐서 화난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점순이가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서 화난 거야. 나는 보지도 못했어, 얘들아. 이거 좀 주의하세요. 점순이가 일하다가 안 보여서 화가 나신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내가 서술자를 바꾼 거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봐주시고, 이런 동백꽃에서 어휘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휘. 단어, 낱말. 그래서 그거 당연히 뜻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서술자가 바뀔 때 효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쌤이 지금 설명한 것만 해도 그냥 다 한 거예요. 그 추가적으로 동백꽃 핵심 정리에 서술자 바꾼 거 그것만 보면 여러분 동백꽃에서 나올 포인트 다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봐주시면 돼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내가 하라는 것만 열심히 봐줘 알겠지? 네, 동백꽃 끝났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